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숫자로 보이는 경제와 실제로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경제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차이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앞으로 우리 생활비에 어떤 식으로 다가오게 될지를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몇 달 뒤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 식탁위 반찬값, 그리고 생활비 전체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1년 전 영수증과 지금 영수증을 나란히 놓고 보면 담은 물건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합계 금액은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마트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변화는 훨씬 앞단에서 시작됩니다. 소비자가 가격표를 보기 전에 이미 공장과 유통의 단계에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26년 3월 24일 한국은행은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숫자 같지만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생산 단계에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몇 달 뒤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생산자 물가는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가격이 아닙니다. 물건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 공장에서 출하되거나 도매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의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라면 한 봉지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밀가루 가격이 오르고, 파묘 가격이 오르고, 포장재 가격이 오르고, 공장을 돌리는 전기료가 오르면 결국 라면이 공장을 나서는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이때 올라간 가격이 바로 생산자 물가입니다. 그런데 공장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마트 가격이 바로 다음날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유통업체와의 계약도 있고 이미 쌓여있는 재고도 있으며 기업들이 소비자 반응을 보며 가격 인상 시점을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먼저 오르고 소비자 물가는 몇 달 뒤에 천천히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런 반영에는 평균적으로 약 3개월 정도의 시차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보이는 생산자 물가 상승은 단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지난해 가을부터 올라온 비용 압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 여파가 앞으로도 생활 물가에 계속 스며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파이프 안에 물이 계속 차오르는 것처럼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안에서는 압력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V비전 VN이 지원하는 AI 음성. 이번 생산자 물가 상승에서 특히 눈에 띄는 품목은 석탄 및 석유 제품, 그리고 1차 금속 제품입니다. 석탄 및 석유 제품은 한 달 사이 4% 상승했고 1차 금속 제품도 올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입니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은 원유 가격을 밀어올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공장 가동 비용이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고 결국 거의 모든 상품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너지 가격이 왜 장바구니 물가까지 흔드는지 직관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연결고리는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두부 한 모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콩을 수입해와야 하고 그 콩을 가공하는 공장에는 전기와 가스가 필요합니다. 포장 용기도 석유화학 제품이며 완성된 제품을 마트까지 실어 나르는 냉장 차량에도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유가가 오르면 결국 두부 가격에도 부담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유소 가격이 오르는 일은 결코 주유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식탁 위 반찬값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업들도 처음부터 가격을 올리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 반응이 두렵고 경쟁사 움직임도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버팁니다. 비용을 스스로 떠안고 마진을 줄이면서라도 가격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버티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그때 한꺼번에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가격이 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쌓여온 압력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소비자 물가는 아직 크게 불안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 수준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뒤에서 밀어올리는 생산자 물가의 흐름입니다. KDI와 한국은행도 올해 물가 전망을 높여잡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생산 단계에서의 비용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 물가도 다시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물가입니다. 통계상 물가 상승률이 2%라고 해도 사람들은 훨씬 더 높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주 사는 물건의 가격 변화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사는 계란, 우유, 채소, 자주 이용하는 외식비, 매달 내는 전기요금 같은 것들이 오르면 전체 통계보다 훨씬 크게 체감됩니다. 반면 자주 사지 않는 가전제품 가격이 조금 내린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혜택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물가가 안정적이라고 말하는데 현실에서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들지 않은 느낌이 생기는 것입니다. V비전 VN이 지원하는 AI 음성. 과거에도 이런 장면은 있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에는 생산자 물가가 먼저 뛰고 몇 달 뒤 소비자 물가가 뒤따라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식료품 값과 생활비가 크게 올랐다고 느꼈지만 사실 신호는 이미 앞단에서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격은 결과로 나타날 뿐이고 원인은 훨씬 이전부터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가격 압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먼저 가공식품입니다. 원재료 가격뿐 아니라 포장재 비용, 물류비, 보관비까지 모두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은 생산자 물가 상승의 영향을 비교적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통조림, 냉동식품, 즉석식품처럼 유통 단계가 많은 제품일수록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식 물가입니다. 식당은 식재료비와 에너지 비용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가스요금이 오르고 재료비가 오르면 메뉴 가격을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외식 가격은 한번 오르면 쉽게 내려오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평소 먹던 음식의 가격이 크게 올라 있는 것을 보고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전기와 가스 같은 공공요금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발전 단가가 높아지고 그 부담은 언젠가 가정용 요금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점은 조정될 수 있어도 압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일수록 국제 정세의 변화가 생활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각종 서비스 가격입니다. 배달, 택배, 세탁, 청소, 이사 같은 서비스업도 연료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기름값, 차량 유지비, 운송비가 모두 가격 안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음식값뿐 아니라 배달비도 함께 오를 수 있고 그 부담은 다시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금속이 들어간 공산품입니다.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건축자재처럼 금속을 사용하는 제품들은 조금 더 느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체감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비용이 쌓이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가격 인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산자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그 부담이 100%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일정 기간 비용을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무한정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특히 마진이 얇은 중소업체나 자영업자일수록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종이 먼저 가격을 올릴지는 기업의 체력과 여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의 물가 문제를 단순히 현재의 가격표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이는 가격은 이미 지난 몇 달 동안 쌓여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산 단계에서 올라가고 있는 비용은 앞으로 몇 달 뒤 우리 생활 속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가는 늘 갑작스럽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쌓이고 어느 순간 결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개인이 이 흐름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가는 중앙은행과 정부, 국제 원자재 시장, 환율, 지정학적 변수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흐름을 알고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품목의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지출을 조금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지 미리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생활의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V비전 VN의 합성 음성. 아무것도 모르고 가격 인상을 맞는 것과
흐름을 알고 준비하면서 맞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물가 상승이라도 예고된 흐름으로 이해하면 불안은 줄어들고 선택은 더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 뉴스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지갑과 냉장고, 그리고 매달 반복되는 생활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산자 물가가 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영수증에 적힐 숫자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고편을 먼저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은 소득 속에서도 전혀 다른 체감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물가는 어느 날 갑자기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움직이고 시간이 지난 뒤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압력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그 흐름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느끼는 작은 불평과 부담도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신호의 결과일지 모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